안녕하세요. 사주와 이야기. 오늘은 8번째 시간 사주 공부를 하면서 꼭 버려야 할 안 좋은 습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습관들을 안 가지셨으면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예. 사주 공부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꼭 독학을 하셨다든가 하신 분들이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안 좋다기보담도 그런 습관들이 사주 공부의 향상, 어느 정도 실력으로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안 좋은 습관으로 꼽았는데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는 사주팔자를 적어놓고 오행을 그 사주팔자 옆에 아니면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사주팔자를 또 적어놓고 육친을 또 적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밑에나 옆에다가. 이것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또 사주팔자를 적어놓고 오행의 개수를 적어놓고 오행의 힘을 개수로 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버리시고 아예 시작을 안 하셨다면 안 하신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주팔자의 오행을 절대 적어놓지 마세요. 절대. 왜 그러냐면은 사주는 자연학입니다. 자연학.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이 현재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글자가 아닌 자연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불, 요거는 쇠로 봐야 되고, 요거는 흙으로 보여야 되고, 요거는 쇠로 보여야 되고, 요거는 작은 물, 요거는 큰 물, 요거는 작은 불, 큰 불, 이렇게 해서 자연 현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화 옆에다가 화, 유금 옆에다 금, 무토 옆에다 토, 신금 옆에다 금, 계수 옆에다 수, 해수 옆에다 수, 정화 옆에다 화, 사화 옆에다 화, 이렇게 오행에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이 사주가 글자로 보이지 절대 자연 현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로, 작은 불로 보여야 되는데 글자 화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는 이 현상이 자연 현상으로 안 보이게 되면은 사주를 푸는데 어마어마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옆에나 뭐 밑에다 이렇게 오행의 그 목화토금수를 적어놓은, 오행을 적어놓은 이런 습관을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부터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팔자를 반드시 자연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을 하나하나 읽을 때 이거를 정의라고 있지 않고 제가 그 강의한 초급편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정화, 이게 정자인데 화, 오행을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면 유금, 무토, 신금, 계수, 해수, 정화, 사화, 이렇게 뒤에 오행을 붙여놓게 되면은 이게 자꾸 이제 거듭되다 보면은 이 글자가 오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오행이 자연으로 이렇게 꿈틀꿈틀 보여야 나중에 사주가 잘 보이고 사주를 잘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오행을 적어놓게 되면은 옆에다가나 밑에나 적어놓으면 이거는 사주가 글자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게 쉬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절대 이걸 적어놓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반드시 이 맨 사주에서 처음에는 잘 눈에 안 익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연간부터 정화, 유금,
무토, 신금, 금이구나, 흙이구나, 불이구나, 유금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는 안 적어 놓으셔도 이게 자연하게 불이구나, 작은 불이구나, 큰 흙이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사주팔자의 육친을 절대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육친이 뭔지 아시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편재다, 편인이다, 정관이다, 정인이다, 겁재다, 정재다, 편재다 이걸 적어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적어 놓게 되면은 보기에는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눈에. 그리고 정관, 편재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곤명, 여자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어딨나요? 했을 때 이 글자로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정관, 편재, 뭐지 남자가? 이거를 안 적어놓게 되면은 흙이 남자구나.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정관, 편재, 육친을 절대 적어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안 적어 놓고 해야 한눈에 이게 정제구나, 불이구나, 정화구나, 처음에는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된다. 개수한테는 이게 내가 극한 오행이기 때문에 편체구나. 여기는 나를 도와준 오행이구나.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네. 이렇게 차근차근 적지 말고 하나하나 나와의 관계, 나를 도와준 오행, 내가 극한 오행, 나를 극한 오행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 나감으로써 생해주고 극해주고 내 힘을 빼가고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써놓고 하게 되면은 눈에 안 익을 뿐더러 이런 생극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안 적어놓고 하나하나 일관하고 대비를 해야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다냐.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편재다. 나를 도와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다.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봐야 상극에 대해서 흐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더라도 이거 생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다 보면 이 사주의 형상, 이 전 시간에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사주가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적어놓게 되면은 이러한 상생관계라든가 상극관계가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적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게 비단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만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철학원에 가가지고도 어떤 분이 사주 감명을 했다고 감명지를 갖고 와서 보면은 이러한 게 적어져 있어요. 다 빼꼼하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주에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눈에 안 들어오고.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주팔자를 오행의 개수로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수. 정말 어떤 지인이 철학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감명지를 보면은 이런 거 오행을 적어놓은 거, 육친을 적어놓은 것 뿐만 아니라 화가 몇 개, 목이 몇 개, 토가 몇 개, 수가 몇 개, 금이 몇 개, 그래서 강사주다, 약사주다 이렇게 적어온 걸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주에 개수가 많으면은 그게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쪽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행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이 사주를 보면 개수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화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5개. 그 다음에 나무, 목이 하나. 그 다음에 수가 여기 있네요. 하나, 수가 하나. 목 하나, 수 하나. 그 다음에 토 하나. 라고 금이 없다. 그래서 사주팔자 8개를 이렇게 오행을 개수를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화 5개, 목 하나, 토 하나, 수 하나,
금 없고 목화도금수 오행을 이렇게 적어놨. 화가 제일 많네. 그럼 화가 가장 강하겠네요. 그리고 금이 약하고 수가 하나 있으니까 수도 약하고 토도 약하고 목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맞아요. 이 사주는 본인이 불로 태어나가지고 도와주는 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름 또 나무가 불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불바다. 그래서 불이 가장 강해졌어요. 불이 개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 개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 오행이 강해지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를 보자고요. 자, 본인이 흙으로 태어났어요. 흙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토가. 또 금, 쇠를 보니까 하나, 2개가 있네요. 2개. 그 다음에 물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 나머지 화 없고 목 없고. 이래서 토가 가장 강하다. 그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자, 사주 팔자만 보고 이렇게 개수를 한다. 지장간은 아예 무시하고, 지장간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 형세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주를 강사주다 했다. 응? 강사주로. 이 사주 강하지 않아요. 흙이 강하지 않아요. 왜? 자, 큰 흙에 옆에서 도와주는 기토 조그만 흙, 미토 조그만 흙, 기토 조그만 흙, 축토 조그만 흙이 있어서 많이 도와주는 오행이 있어요. 그러나 이 쇠도 큰 쇠가 2개가 있어요. 큰 힘을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힘을 토에 힘을 빼고 있어요. 그게 더군다나 신금 안에 임수가 이게 추골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임수가 상당히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힘을. 그래서 이 큰 쇠가 이 힘들을 전부 설기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흙들은 이렇게 힘을 무토한테 주고 있지만은 이 무토의 힘을 신금과 경금이 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물도 신중의 임수, 자수, 축중의 개수도 겨울이라 상당히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땅도 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과 쇠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의 힘들을 많이 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쇠와 물도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들이 개수는 많지만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흙이라는 거는 불의 생을 받아야 힘이 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얼어붙은 땅을 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은 불의 생조도 없을 뿐더러 이 큰 쇠의 설기가 또 이 많은 은근히 많은 물에 의해서 설기가 많이 돼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돼요. 약한 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흙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강한 사주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또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나한테 힘을 주는 나무가 어딨나 봤더니 개수로 한번 보니까 여기 하나가 연간에 있네요. 연간에. 그래서 나무 2개. 또 물이 2개네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물이 2개. 또 봤더니 흙이 2개. 화도 2개. 그 다음에 금은 없네요. 금은 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약을 잡아야 되는데 전부 힘이 다 똑같네. 2개. 자, 나를 도와주는, 내가 나무니까 나를 도와주는 나무하고 물하고, 나를 도와주는 물하고 합쳐서 4개.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인 흙하고 불이 4개. 똑같네? 그럼 이건 중화사주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매하죠. 강약 잡기가 개수만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강약 잡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수 가지고 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흙도 큰 흙이 있고 태산 같은 큰 흙이 있고 작은 흙이 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사주에서도 마찬가지, 본인이 큰 흙이지만은 아까 약해진 이유가 중간에 나를 도와주는 비겁들이 작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 하나하고 기토 몇 개하고 합쳐야 무토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단지 개수로만 파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한번 강약을 잡아보자고요.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네요. 초여름에. 자, 물을 잘 먹고 있네요. 나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물을 잘 먹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주의 흐름이 나무가 불한테 던져져요. 마찬가지 불. 때감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불이죠. 큰 불. 이것도 큰 불. 이 불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름이라. 그러다 보면은 이 자수는, 물은 얘 불 끓여. 나무한테 물 주랴. 흙에다가 물을 공급하려 보니까 물이 부족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열기에 물이 증발했다는 얘기예요. 물이 약해요.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보다 나를 설기시켜주는 이 나무는 불에다가 던져줘가지고 목생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약사주. 내 힘, 나를 도와준 오행하고 내 힘을 빼간 오행하고 개수로 따지자면은 비슷비슷해야 하는데 왜 약사주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형국을 판단해야지 오행의 개수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이 좀 많이 일어나서 약해진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팔자가 처해져 있는 형국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물이 되고 자수가 되고, 희신은 물을 도와주는 쇠, 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장간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의 흐름, 형세, 이런 거를 잘 판단해야지 개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란가, 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 사주를, 첫째,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를 지장간도 무시하고 그냥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개수로 논하지 마라, 파악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주 형세를 읽어야 된다. 이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형국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로 파악하지 마라. 지장간까지 잘 보고 형국을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주 팔자에 오행과 육친을 적어놓고 사주를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적어놓게 되면 사주가 글자로 보이지 자연으로 안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